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박수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첫 연찬으로 현직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를 찾은 건 역대 처음입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를 둘러싼 당 내분 속에 여당 의원들과 교감을 강화하고 당정 간 단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전 정권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며 심기일전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 정권과 비교하던 입장에서 달라진 겁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할 때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소야대로 난항이 예상되는 현 정부 첫 정기 국회를 잘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이 있던 차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국민의힘에는 두 가지가 가장 부족하다. 그러니까 젊음의 이미지 그리고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다.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국내에서 열심히 하고 나는 해외에서 할 테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좀 국힘의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내가 보기에는 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 속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내 갈등으로 10년만 더 끼쳐드렸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신 절절한 마음을 잘 알기에 사죄드리고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의 한숨, 서민의 땀, 사회적 약자의 눈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장에 하나 되자고 하고 파이팅까지 외쳤지만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과연 전당대회를 언제 열 것인가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에 일임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낮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가 나오면서 모든 게 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이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내일 24시간을 보면 내일 의총에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김근식 교수님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법리적으로는 저 판결문을 우리가 승복한다고 한다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합니다. 사실 권성동 직무체제로 가는 게 저희들도 좀 명구스럽습니다만은 돌고 돌아서 다시 7월 8일 날 윤리 징계 그 직후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건 사고로 규정을 하고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아까 우리 이준석 대변인 말씀하셨고 지금 당내에서도 아마 그런 여론이 적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다시 또 직무대행하는 게 얼마나 명구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바라건대는 권성동 대표께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공식 선출할 때까지만 직무대행 체제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한 과도기의 관리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상황, 일련의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흘러왔을 때 교집합 유일하게 권성동 원내대표시잖아요. 근데 사실 보이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아 그래요? 보이지 않는. 지난번에 아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면서요. 지난번에 비대위 체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 시점에서 권 원내대표도 물러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버텼잖아요, 이분이. 재신임은 받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의총에서 뭐 재신임 받은 건데 또 재신임 안 해줄 도리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억지로 만들어진 비상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안 물러나시고 또 이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다. 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그래서 어제
그 주스로 건배하고 굉장히 뭐 지금 그럴 상황 아니다. 우리가 술 마실 상황 아니다. 이러면서 연찬회를 했는데 나중에는 또 술 한잔 하시고 뭐 이런 모습이 또 다 좀 다른 거예요. 드러났잖아요. 그건 상황이 다른 겁니다. 술은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그 상에는 술병이 보이긴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드시는 현장에 네. 있던 기자가 꺾어 마셨다라고 꺾어 마신 것까지 문제냐라고 썼기 때문에 드신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꺾은 건 괜찮은 건가? 뭐 오늘의 이 이런 질문이 상황을 있을 수 있습니다. 꺾어서 내려놔. 예측하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비상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비상 상황이어서 제가 사실 오늘 예, 물러나시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새롭게 전열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이거 안 나왔으면 오늘 연찬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예, 저희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오전에 예. 다. 다 그랬죠. 그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였냐면 연찬회가 뭐 잔치 연자에다가 밥 찬자 그 연찬회가 아니고 연구할 때 연자에다 뚫을 찬자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뭐 세미나 같은 거 한다는 연찬회인데 맨날 뭐 이거 하고 건배하고 이것만 화면에 나오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진짜 밥 먹는 줄 아는 1박 2일로 밥 먹는 줄 아는 연찬회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좀 띄우려고 했더니 이게 도대체 법원에서 어떻게 나왔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얘기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공교로운 상황도 참 많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잘하려고 하시다 보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전화기도 열다가 그렇게 된 거고 한 건데 이 상황은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니까 아마도 맨 먼저는 그거 같아요. 비대위원들이 본인들이 진짜 내가 지금 비대위원이 맞나라는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 의문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오늘 얘기. 비대위 대변인도 지금 제가 대변인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그렇게 대변하는 게 생각한단 맞느냐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의총에서 상당히 많은 것이 결정될 것 같다. 예. 일단 연찬에는 벼루 연자. 가을 연자에 가을 연자. 벼루를 가는 거죠. 그래서 연구할 때 쓴단 그래도 말이에요. 이제 벼루를 뚫을 만큼 먹을 그렇지. 갈아서 뚫을 공부를 천자야. 해야 됐는데 어제 초청한 3명의 강사를 보면 이 부르셨던 분의 남편분 한 분 차유람 씨 남편분하고 그다음에 AI가 정당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하고 윤희숙 의원을 불렀는데 예, 정부 여당에서 정말 경제 정책이나 민생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분위기의 연사였다고 보긴 좀 어려워서 어제 정말 무슨 토론들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